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 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었고, 그 우리가 휴일일 때 굉장히 많이 또 상승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0.5%를 인상을 했고, 그리고 0.75%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 이 부분이 시장에 아주 희망을 던져줬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휴일이었고, 그리고 오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느낌으로는 이렇게 가다가 폭락이 한번 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이고 그 느낌이 맞는 적이 잘 없으니까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거.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든 답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따져볼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률입니다. 그럼 미국이 0.5% 기준금리 인상을 했다. 그 불확실성이 사라졌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 때 0.5%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됐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라는 부분에서 0.75%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서 원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재료를 선반영했고. 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양적 긴축에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장이 빠지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특히 기술주의 폭락이 나오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겁니다. 그냥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것이다. 네, 거품이 빠진다는 것 외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거품이 빠지는 부분 결국 기술주들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네이버를 보면 네이버가 이번에 재택근무를 선언을 했고 그리고 3일만 니들 마음대로 출근을 해라 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일반적인 기업들과 비교해서 뭐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이버 본사 건물도 리츠회사 거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유형 자산이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치를 할 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 네이버가 성장까지 안 된다. 성장주로서 보통 분류가 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성장 못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 끝나고 니들이 무슨 수로 성장을 할 건데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네이버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보자면 네이버의 현재 추이가 이렇습니다. 매출 추이를 보면 네이버가 성장을 했다가 다시 못했다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코로나 전을 보면 네이버가 성장할 게 있느냐라는 부분에 인식을 가져야 되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이 늘었습니다. 코로나발로 매출이 성장을 했고 올해는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인식이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분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매출하고 이익의 증가세가 이제 주춤하더라. 이 속도면 이제 그냥 곱하기 4 단순하게 하자면 한 7조 2천억 정도. 이 성장세가 예상치보다 훨씬 떨어지게 된다. 실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네이버가 성장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산 갖고 있는 거 인플레이션 해치도 안 된다. 그러면 네이버는 일반적인 종목과 같은 수준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이버의 현재 시가총액이 46조 원, 그리고 자산 가치가 24조 원, 그리고 실적 가치가 뭐 14조 원. 곱하기 1을 해준다 하더라도 한참 못 미치는 상태가 됩니다. 거기다가 그 언론보다 훨씬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 언론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이버는 어떤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를 받지 않은 부분이 나중에 발현이 돼서 또 거기에 따른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네이버의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필연이 된다.
거품이 빠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해석에서 본다면 미국 기술주들이 빠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 기술주들을 대체할 건 결국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일 것이다. 그런데 항상 그러면 폭락이 왜 나오고 폭락 이후에 다시 왜 좋아지느냐를 보면, 지수 관점에서 보자면 지수 비중이 큰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고, 지수 비중이 작은 종목들, 그러니까 그냥 자산주들, 땅 갖고 있고 공장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오른다라고 하면, 일단 이 비중 자체가 기술주가 훨씬 큽니다. 지금까지 계속 올라서 시가총액에서 비중이 늘어났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가 빠지고 자산주가 올라가면 지수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빠진 기술주의 비중이 작아지고 올라간 자산주의 비중이 높아진다. 예, 그래서 이게 역전이 돼서 크로스가 되면 이제 지수가 올라간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니까, 기술주 비중이 크지 않은 코스피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잘 버틸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만약에 기술주라면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뉴스를 찾아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평가, 예,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걸 보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다른 미국 기술주보다는 선방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보도 자료들을 보면, 뭐 페이스북을 샀을 때 낙폭, 그리고 아마존이 이 시점에서 매수를 했으면 역시 뭐 비슷한 낙폭이 있고, 넷플릭스는 더 할 것이고 거의 뭐 마이너스 70 가까이 됐을 것이고, 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한 15% 정도의 낙폭을 보이는데, 이 수준의 어떤 낙폭이 다른 기술주보다는 삼성전자가 선방을 했다. TSMC보다도 선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해서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수준의 키가 맞춰진다라고 하면, 어떤 삼성전자 기술주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코스피가 저점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될 거고, 그게 나머지 종목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수 폭락이 나오더라도. 특히 소형주 같은 경우는 양도세에 대한 문제가 일단락 될 경우에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품주가 빠지고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역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손바뀜이 있을 것이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어떤 수습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뭐 특별히 코스피처럼 지수하고 연동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코스닥은 개별 종목으로 가는 그런 영향이 더욱더 강할 것이고, 그 개별 종목이 짙어지는 부분,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이는 게 짙어지는 부분, 그 개별 종목의 합이 지수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뚜렷한 방향성 없이 각계 전투로 가게 될 것인데, 그럼 실적 외에는 믿을 게 없는 그런 혼돈의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즉 실적주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시장 분위기, 비록 우리 연휴 기간에 오르고 또 우리 연휴 기간에 내리고, 아니 연휴가 아니라 우리가 휴장일 때 오르고 휴장일 때 내리고, 이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장일 때 오르고 내리고에 대해서 우리 시장은 내일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를 보면,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부진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얘기가 틀리면 굉장히 비난을 받고, 또 이런 얘기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하지 않아도 할 대응을 했는데,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지, 틀렸을 때는 정말 제가 이걸 맞춘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뭐 어떤 이득을 얻는 건 없는데, 틀렸을 때는 굉장히 큰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통계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한 번은 폭락이 나왔던 경우가 매우 많다. 아니 100%다. 앞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량 매도하시라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리고 대형주 외에는 또
오히려 분위기가 좋아질 만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 한정해서 지수하고 연동되는 종목에 한정해서 그것도 코스피 지수하고 연동되는 종목에 한정해서 수익 중인 종목들은 정리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손실 중인 것과 수익 금액을 퉁쳐 가지고 그만큼의 현금 정도를 만들어 놓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극단적인 대응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댓글에 싫어요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분도 좋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형주 비중을 많이 줄인다기보다는 수익 중인 종목이 있으시면 정리하시고 그 수익만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수익 근데 마이너스 10%짜리 종목이 있습니다. 1000만 원치. 100만 원 수익 봤으니까 뭐 하나 익절해 가지고 요것도 손절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100만 원이니까 이거랑 퉁쳐서 이만큼을 현금을 만들어 두시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응이다. 그래야 혹시 제가 틀리더라도 타격이 크진 않습니다. 손해는 안 봤으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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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요런 흐름이 됐으면 좋겠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양광은 일단 지금 여러 업체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일단은 예, 일단은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시작하고 부동산에서도 자금 회수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제가 까불고 깝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무슨 얘기냐면 자, 밴드를 모집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주식 투자로 뭐 언제입니까? 8월부터 5월까지니까 지난 9개월간 주식 투자로 수익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전에 수익이 그렇게 탐탁한 것도 아닙니다. 탐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한 건 있는데 아직까지 투자금 회수가 끝난 게 아닙니다. 태양광 이제 투자할 건데 아직 태양광 수익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밴드를 열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우리가 유한타증권 개설했을 때 그 계좌로 계좌에 종목들이 있을 거고 그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끌어오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 투자금도 회수를 하고 태양광 발전 5월 30일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약간 연기가 돼 가지고 5월 30일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투자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검증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세울 게 있는 상태에서 이게 되려면 그래도 한 6월은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밴드를 6월 달에 열고 그러면 저도 이제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도 받아본 사람이 될 거고 부동산 투자해서 또 투자금도 해소한 사람이 될 거고 주식도 뭐 나쁘지 않은 상태일 것이고 그 외에 뭐 전환사채나 이런 것도 수익 본 적도 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투자를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밴드 가입하세요 할 수 있는 거지. 현 상태는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뭐 아니면 뭐 부동산이 뭐 이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뭐 마음은 저도 지금 빨리 열어서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끝난 상태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근데 저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보고 이걸 극복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항상 그냥 운이라는 건 진짜 포기하지 않고 간다면 결국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보이스피싱도 당하시고 친인척한테 사기도 당하시고 나쁜 일이 계속 겹쳤는데 아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너무 좋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이 정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전 그냥 이 이익과 불이익입니다. 예, 불이익을 보면 못 참지 불의를 보면 뭐 참 예, 불의를 보면 참을 것 같은 사람이니까 너무 좋게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 서로 예, 실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응원한 결과가 아닌가 예, 생각이 들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기술주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주가 앞으로 미국 기술주가 무너지면 결국 한국이 잘 버티느냐에 대한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 일단 카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카오는 일단 지수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수도 저점을 안 깼고 카카오도 저점을 안 깬 상태인데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카카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은 여전히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카카오가 성장성을 잃었을 때 지금 이 속도로 가면 카카오는 작년보다도 못한 성과를 내게 됩니다.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예, 그렇게 되면 카카오의 실적이 작년보다 못하다 이런 상태에서 카카오가 그럼 성장성이 없는데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접근을 해 나가면 지금 시가총액이 40조 원에 육박하는데 자산 가치가 13조 원, 실적 가치가 올해 그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 실적 가치가 한 6천억 정도. 지금 주가를 유지를 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카카오톡이잖아. 뭐 그게 뭐 어쨌습니까? 카카오톡에서 이제 니네들이 카카오톡 다 쓰니까 난 유료로 받을래. 안 쓰면 그만입니다. 라인도 있고 뭐 텔레그램도 있는데 그럼 영원히 그냥 무료로 하면서 거기에 파생되는 그 콩고물을 얻어먹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카카오 택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거기서 얻는 이익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결국 대부분이 광고 수익으로 얻는데 그 광고라는 것은 결국 트래픽으로 연결이 됩니다.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 근데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완화가 되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카카오톡을 덜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광고에 노출되는 시간도 줄어들 것이고 광고 단가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상상하지도 못한 역성장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차트 자체도 하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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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카카오는 뭐 미국 기술주들처럼 폭락을 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지나치게 올랐고 거기에 따른 어떤 하락 추세로 접어든 상태 그리고 이제 큰 추세가 무너지려는 상태입니다. 이게 한번 꺾이면 적어도 한 1-2년은 부진할 겁니다. 즉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진다. 그럼 카카오를 보유한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저는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지만 기술적 반등 이후에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 이게 앞으로 다시 모멘텀을 탄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재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오를 때처럼 신고가 영역도 아니고 그래서 카카오는 반등 시에 정리하는 접근이 맞을 것이다. 미국 기술주만큼은 아니지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미 무너지고 있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에 대한 가치가 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도 나쁩니다. 코스피는 저점을 깨지 않았지만 네이버는 이미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가가 내려가면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건 도대체 라인의 가치가 뭐냐라는 부분. 네, 그 뭐 소프트뱅크하고 반가리안 그러니까 야후랑 반가리안 이 라인의 가치가 뭐냐라는 부분에서 네이버는 이제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 거기다가 라인이라는 게 일본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브랜드고 뭐 가치가 5조 원에 달한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코로나 이후인데 코로나 끝나고 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 네, 그래서 이 네이버는 오히려 이제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카카오보다도 더 심한 상태입니다. 다만 카카오보다는 덜 올랐으니까, 그리고 그 자산 가치라든지 실적 가치가 카카오보다는 나으니까 거기에 따른 낙폭이 카카오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그래서 뭐 지금 이 매물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의 고점들 해서 한 20만 원 정도 오면 이제 괜찮을 것 같다, 수습이 될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그 이상은 좀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게 이제 주가가 내려갈수록 그런 주장들이 힘을 얻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 무너지는 심리로 인해서 결국은 막판에는 투매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시세가 조정이 끝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비관적인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도 기술주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이미 예저녁에 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일성식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적, 사상 최대 실적, 두 번째 실적을 냈기 때문에 더 좋아질 게 없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으니까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성장주로 분류를 하고 기술주로 분류를 하게 된다면 된서리를 맞을 가능성이 크고, 삼성전자의 언론 플레이로 인해서 지금 조금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의 언론 플레이라는 게 요건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해서 요런 보도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보도자료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이런 수요일 의구심이 여전한데 최초 3나노 성공으로 증명을 할 것이다, 뭐 M&A도 할 거고, 파운드리 출범 5년 됐고, 뭐 수주 잔고가 매출의 8배나 된다 등등, 이런 계속된 보도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나노 양산의 성공 이런 거 없고, 3나노 양산 성공해서 AMD와 뭐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이런 언론 플레이만 있고 그런 내용이 없고, 그런 내용이 없는 상태로 5월 달을 보내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계속 시장 대비해서 약한 종목이 되고 말 것이고, 그게 이제 기술주만큼의 폭락은 아니지만 계속된 부진한 흐름으로 시장 지수를 짓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분명한 건 삼성전자 정도가 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건 분명한 오버슈팅입니다. 오버슈팅 이후에 주가가 가라앉아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떨어지는 이 60주선과 조우를 하게 될 것인데, 이거를 돌파할 만한 모멘텀을 과연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3나노 양산의 성공이냐 실패냐인데, 과연 성공할 거면 저런 언론 플레이를 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다음에 내려갈 때 이제 6만 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고, 이게 겨우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뭐 자기 자리로 돌아올 자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뭐 대응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가 이렇다, 앞으로 상태가 이럴 것이다라는 부분들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잡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주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기술주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그 영역에 들어가 있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전기전자니까 요건 이제 뭐 종합판입니다. 자, 저기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가는 주요 소재가 뭐 리튬, 코발트, 니켈 뭐 등등이 들어갈 겁니다. 굉장히 많이 다 올랐습니다, 가격이.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한 150조 원 정도의 수주가 누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납품한 제품에 화재가 나는 일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미 ESS 같은 경우는 인정까지 했습니다. 뭐 특정한 시기에 만든 배터리다라고 하는데,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양극과 음극이 있고 분리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방전을 하는 과정에서 리튬이 이렇게 고드름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충전을 한다고 이게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뾰족한 게 분리막을 푹 뚫어 가지고 섞이게 되고 이게 화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서 분리막을 튼튼하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물론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 분리막을 튼튼하게 만들려면 그만큼 또 부피가 줄어들게 안에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비용도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수주가 많고 수주한 리튬, 코발트, 니켈 가격 다 올라갔는데 수주 단가를 과연 반영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걸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총체적 난국이 분명하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성장주도 아니고 올해 매출 뭐 많이 늘어나지도 않을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보호해수 물량 풀릴 거고 이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발성 반등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또 쉽게 포기를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명백하게 하락으로 가는 그런 상태고 그걸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주들을 보고 SK 하이닉스까지 본다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수 저점을 깰 때보다 더 저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SK 하이닉스에 좋은 평가를 내리자면 인텔을 인수를 하면서 낸드 쪽에서 경쟁을 좀 완화를 시켰다라는 부분. 그래서 D램의 수익과 낸드 쪽에서의 어떤 개선 기대감이 이게 동시에 반영이 되면서 조금씩 이제 안정을 찾고 있는데 분명한 건 이제 기술주, 해외 기술주보다는 분명히 양호할 겁니다. 해외 기술주보다는. 근데 해외 기술주보다 양호한 상태에서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는 결국 우리 시장에 달린 건데 이 우리 시장에 달린 부분이 여건이 좋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기술주만큼은 아니지만 휩쓸려 다니면서 다소 나쁜 흐름을 보일 것이다. 다만 이 종목은 기술주라고 하기는 뭐한 거의 뭐 메모리 반도체의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고 메모리 반도체 전망은 지금은 나쁘지만 하반기에는 괜찮아질 것이다. 그러면 하반기에 괜찮아지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비중이 100%니까 그래도 하반기에는 다른 기술주보다는 낫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강 M&T. 삼강 M&T가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결국은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삼강 M&T가 수주도 하고 계속 증설도 하고 확장도 하고 그리고 삼강 M&T 인수한 SK, 에코 어쩌고 하는 그 회사는 자꾸 폐기물 관련된 업체들을 사들이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슈퍼 잭팟을 터뜨려서 상장을 하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SK 산하에 있는 삼강 M&T 주가가 언제 언젠가 오르지 않겠냐라는 또 그런 관점에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단기 흐름도 좋고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부분이고 다 털어버렸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시장에서 선호할 만한 그런 종목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 주체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만큼 그런 어떤 강한 변동성이 강한 것도 아니고 점점 묵직해지면서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씩 살펴보면 제노레이 많이 빠졌습니다. 요 하단까지 왔다 가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 오버슈팅 한번 나오면 단기 수익이니까 단기 수익 싫어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불발이 되면 그걸로 의미가 없어지느냐? 이 주가 흐름에서의 의미라는 것은 결국 앞으로 그려가는 차트가 뒤에 의미를 맡긴다라는 개념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흐름에 따라서 이 과정이 어떠했느냐 의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제너레이가 앞으로 나쁘지 않을 거고 좋은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본다면 이 과정은 결국 매물 소화로서 다음번 상승할 때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가 변동성 하단까지 밀려서 뭐 반등하고 그게 또 과정이 쉽지가 않겠지만 그 쉽지 않은 과정이 전개되더라도 제너레이가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좋고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걱정할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로조. 인터로조도 어떤 추세선 안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로조 주가도. 그래서 이런 추세선 안에 있는 상태고 그 추세 대하고의 간격도 잘 지켜나가고 있고, 예, 그리고 인터로조의 1분기 실적도 뭐 나쁘지 않을 것이고, 예, 요런 부분들이 계속, 그리고 자사주 매각도 그 자사주 입이 발행한 것도 잘 소화가 된 것 같고, 예, 요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도 끝나는 과정에서 지금 주가가 약세인 건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인데, 코로나 끝나면 훨씬 더 양호한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성장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우진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진플라임도 뭐 성장주로서의 관점, 매출이나 이익이 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뒷받침할 만한 그런 게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도 기술적으로 에너지를 잘 모아가고 있고, 그 에너지를 모아서 한 번 더 터트릴 만한 어떤 패턴은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기대를 가져보는데, 예, 그 기대를 부합할 만한 또 경영 성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난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이런 게 성장주가 아닌가, 이렇게 읊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